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께 소식을 알려드린 이후 아쉽게도 많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무기대여법 통과에 따라 굳이 소련제 전투기가 아니어도 서방의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친 후 잘 운용할 수만 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지난번 미국의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상징 F-18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공군에 비해 지금도 여전히 훨씬 수적인 열세에 있으며 매번 출격할 때마다 5배가 넘는 러시아 전투기들에게 둘러싸이지만 공대공 미사일조차 쓰지 않고 러시아군 전투기들을 격추시키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제 가진 전투기 전력조차 크게 줄어들어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 우크라이나 공군에게 F-16 전투기나 스페인의 F-18 전투기가 지원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있어 제공권을 러시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의 기갑부대가 러시아군의 대대전술단 병력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규모를 갖추게 된다고 해도 숨을 곳이 별로 없는 돈바스 지역 평원에서 러시아군의 항공기들이 하늘에서 항공폭탄을 떨어뜨리며 폭격을 일삼을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달이 넘도록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도 다 필사적인 우크라이나 공군의 저항에 부딪힌 러시아 공군이 아직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제공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오래된 미그 29 전투기와 수 27 전투기로 러시아군의 최신의 4.5세대 제공 전투기들인 소위 35 외에도 미그 29 SMT 전투기와 미그 29 S 전투기, 미그 31 BM 전투기 등에 맞서 싸우면서도 제공권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은 러시아 공군과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끼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들이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을 격추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교전을 벌이기보다는 아군의 방공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자국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에 러시아 공군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국민들도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러시아 항공기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들의 좌표와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4월 20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을 보호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더 큰 규모의 폭격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미 공군 중장이었던 데이브 뎁툴라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뛰어난 기량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5일 여러 정보망을 통해 정리된 전황 보고에 따르면 이때까지 러시아는 351대 이상의 항공기가 격추되었고 그 외 드론 또한 312대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매일 전투를 치르는 이 같은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 숫자는 총 100여 대 정도로 평가되었지만 미 뎁툴라 서장이 4월 22일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정보에 의하면 이때만 해도 벌써 우크라이나군의 가용 전투기 숫자가 약 55대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러시아 공군 전폭기와 공격기들로 인한 방공 시스템의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이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에게 우크라이나의 전차와 전투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현지 시각 5월 4일 스페인의 방산 전문 매체인 인포디펜사가 보도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레오파르트 2A6 전차를 자국 사양에 맞게 개량한 레오파르트 2E 전차 219대를 주력 전차로 운용 중이며 이보다 먼저 도입한 레오파르트 2A4 전차 108대 중 54대를 치장 물자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공군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68대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이며 F-18 전투기를 스페인이 라이센스 생산한 버전인 EF-18AB 전투기 86대를 2선급 전투기로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이 EF-18AB 전투기는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고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우려로 인해 당장 이들의 운용은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전량 퇴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페인에게 레오파르트 2A4 전차 50세대와 함께 몇 대 EF-18AB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요청에 당장 확답을 주지는 않았고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정치권에서는 현지 치장 물자로 보관 중인 전차와 전투기들을
대체할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차와 전투기를 공유하는 선택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나타낼 경우 이를 실행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노후되어 창고에서 할 일 없이 방치되어 있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와 EF-18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자는 여론이 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들을 대체할 전차와 전투기를 찾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스페인은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공군 EF-18AB 전투기 원형인 F-18 다목적 전투기는 이른바 하이 알파 기동으로 유명한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이자 공격기입니다. F-18은 높은 바람각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고 마치 해리어가 수평 비행하는 것과 같은 기동이 가능한데요. 이렇듯 F-18은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고바등각 상황에서 조종성이 뛰어나며 삼각형의 날개를 가진 다른 델타익 전투기들에 비해 후퇴각이 적어 에너지 유지 측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게 있어서 이 F-18 전투기는 비행 성능이 뛰어남은 물론 대형 전투기들에 비해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 덕분에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매력이 크게 어필했습니다. 덕분에 F-18은 과거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로 널리 운용되어 왔고 지금도 일부 운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 F-14 톰캣 함재 전투기에 비해 F-18 전투기는 정비하는 데 시간이 훨씬 적게 들었고 그에 필요한 인력 또한 훨씬 적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엔진인 F404, F414 엔진은 신뢰성이 극단적이랄 정도로 높아서 아직도 전설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본격적인 국산 전투기 KF-11 보람에도 이 F414 엔진을 채용하고 있죠. 이 F-18은 걸프전에서 두 가지의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는데요.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의 미그-11과 만나 공중전을 수행한 F-18 전투기 편대는 폭탄을 버리지 않고도 가시거리에서 근접전에서 미그-11 전투기들을 격추시켰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7 스페로우뿐만 아니라 AIM-9 사이드와인더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거리 교전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데요. 격렬한 선회전까지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시 이 F-18 전투기 편대는 공대공 전투에서 적을 압도하고도 본래 예정된 표적을 향해 폭탄까지 제대로 투하하고 돌아왔습니다. 전투기의 역할과 공격기의 역할까지 모두 해내는 다목적 전투기, 전투 공격기를 나타내는 FA라는 이름에 걸맞는 전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페인은 이 F-18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식으로 도입해 EF-18이라는 명칭의 전투기를 운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독일과 스페인이 공동 제작한 사거리 500km 이상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 KEPD-350 타우러스를 운용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에 공여될 경우 공격기로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스페인 공군이 운용하는 EF-18AB 전투기들은 노후된 전투기라 사고의 위험이 높아 우려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크라이나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미그-29 전투기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푸틴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며 아직 검증이 필요한 소식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파악하기에 러시아 정부는 이 전쟁의 데드라인을 9월로 잡고 있다는 첩보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군도 당장 필요한 전력 이외에도 최대한 많은 전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스페인에서 전차와 전투기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네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